자, A 단계는 괜찮죠? 그러면 B 단계에서 질문 받을 건데 84쪽, 85쪽 있어요? 84, 85? 85, 23 있어. 몇 번 있어? 528번이 28번이랑 29번, 31번. 29번, 31번? 아, 여기 한 앞에 가지고 그랬네. 자, 528번 볼게요. 지금 이거 잘 보여? 숫자? 오케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얘가 x축과 두 교점의 좌표가 2랑 b였대요.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했습니다. 자, 2차 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2차 함수 플러스 x축이 나오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니? x축은 사실 는 0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뭔데?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0으로 끝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x축의 두 교점의 좌표가 2랑 b라고 했는데 이 숫자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두 근이 2랑 b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2차 방정식 뭘 배웠죠? 근각계수의 관계 배웠지. 그치? 근각계수 관계 한번 볼까? 두 근의 합은 2 더하기 b야.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는 그게 뭐야? a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 곱하기 b니까 2b인데 근각계수 관계에서 그게 뭐예요? 그렇지. a 플러스 5가 되겠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a 대신에 저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2b는 b 플러스 2 더하기 5니까 7. 그러면 b가 7이었다. b가 7이면은 a는 몇일까? 9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네요. 7 더하기 9니까 답은 16이다.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어서 나타내면 됩니다. 2차 방정식 근각계수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자, 그러면 29번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다면은 걔가 방정식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볼게요. y는 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2k가 있었어요.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5래요. 이때 양수 k를 구하래. 자, 그럼 우리는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빼기 2k는 0.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라는 거는 내가 두 근을 뭐랑 뭐로 두면 좋을까? 얘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 a랑 a 플러스 5를 넣어도 되고 a 마이너스 5를 되겠지. 우리가 근데 플러스가 편해 마이너스가 편해? 그치. 그럼 보통 a랑 a 플러스 5라고 두면 돼요. 이렇게 두 근. 자, 이게 두 근이라는 표시야. 쌤이 한글로 안 쓰고 요렇게 써도 두 근이 얘네 둘이다 라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 또 바로 보여주면 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써주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2a 플러스 5였는데 근각계수 관계에서는 그게 k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a 제곱 더하기 5a죠? 근데 그게 근각에서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k를 대입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럼 내가 1 넘어가면은 2a 플러스 4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5a는 2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그럼 내가 넘어가면은 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8은 0이어서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8로 되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8인데 우리는 그 양수 k가 되게 하는 값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k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k가 몇 나올까? 3. k 더하기 1이 3이니까 k는 2가 나온다. 그럼 요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8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1이니까 너무 마이너스가 크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양수 k는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좌표가 주어졌으면은 그대로 근이라고 해주면 되고, 만약에 차가 주어졌으면은 두 근의 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얘네들의 합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두 근의 합이라고 해주면 돼 또. 그래서 말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된다. 31번도 볼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어떤 점을 지나면은 0, 마이너스 2와 1 플러스 루트 3, 0을 지납니다. 자, 점을 지난다는 거는 내가 대입해서 그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점을 지난다 라는 거는 점을 대입하자. 그러면 식이 나오겠죠? 자, 0,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주면은 0, 0이니까 c는 몇이다? 그렇지. 근데 1 플러스 루트 3을 대입을 해주면은 이거는 복잡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a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b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y 값이 0이래. 자, 이거 두 개 만족시키는 유리수 a, b, c를 구해줘야 돼. c는 알아. c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내가 이제 a랑 b만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루트 3은 무리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리수 부분이 있을 거고 유리수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0이 되려고 하려면은 무리수도 0이 돼야 되고 유리수도 0이 돼야 돼. 맞지? 내가 이걸 전개해볼까? 전개하면은 자, 얘는 4 플러스 2 루트 3이죠? 이것만 하나 써줘요. 4 플러스 2 루트 3만. 여기 마이너스라고 쓸게. 자, 이제 유리수 부분부터 써보자. 유리수 부분은 4a b 마이너스 2예요. 4a 플러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무리수 부분은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친구 볼게요. 루트 3 곱하기 2a 그냥 b 2a 플러스 b야. 우리는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유리수 ab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a 플러스 b도 2가 돼야 되고 2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그냥 뭐 해주면 될까? 두 식을 대입해도 되지만 빼주면 돼요. 빠밤. 빼주면 몇이 나와요? 2a는 2. 그지? 그러면 a가 몇이 나오고 1이고 b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c 잊지 말고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쳐주고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여기 뭐 하나 틀렸어요. 뭐 틀렸을까?
얘가 1 플러스 63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 실수 많이 해가지고 어디 바꿔야 돼? 여기 바꿔야 되고 여기 바꿔야 되고 이거 전개할 때 여기만 4 빼기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4a는 맞고 여기가 마이너스 b였어요. 그 다음에 얘 전개할 때도 여기가 마이너스 2a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4a 마이너스 b가 2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니까 이번에는 더해서 2a가 2가 나오고 a는 1이 맞고 b는 플러스 2였어요. 그리고 c는 마이너스 2는 원래 맞아. 그렇게 문제를 쌤이 잘 적어야 했는데 쌤이 가끔 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클 해야 돼. 쌤 뭐 틀렸어요?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다 뻘짓하는 거야. 우리 모두. 그래서 답은 1이 되겠네요. 자, 다 했으면 또 하나 적고. 자, 우리 다 했으면 86, 87페이지에서 질문 받을게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것들? 틀렸는데 하나가지고 하를 틀려가지고 괜찮아. 몇 번인데? 542번인데 아, 42번인데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볼게 그러면 42번 만나지 않도록 하래요.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y는 4x 플러스 3k와 만나지 않도록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만난다는 것이 바로 근이 생기는 건데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얘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등식을 내가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넘기면 되겠죠. 자, 넘길 때 팁을 알려주자면은 우리가 짝수로 묶을 수 있으면 짝수로 묶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2kx에서 4x를 뺐으니까 2k-4x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쓰기보다는 얘를 2로 묶어서 k-2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판별식 쓸 때 짝수 판별식을 바로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내가 묶어서 쓸게요. k제곱 마이너스 1에서 3k를 빼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렇게 쓰면은 뭐가 좋을까? 바로 판별식을 쓸 때 이 친구랑 이 친구만 써주면 돼. 2는 내가 약분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k-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앞에 1 없네. 그러면 여기 그냥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겠지. 자, 이제 이 판별식이 어때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0보다 작아야 돼. 내가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해서 k제곱 사라졌고 마이너스 4k 빼기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죠. 얘가 음수가 되려면은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5보다 크다가 되겠지. 부등호 잘못 썼어? 방향?
3 나왔어? 아니, 음. 그러진 않았어. 그래? 이상. 이상한 수 나왔어? 그래서 제곱을 아마 잘못했을 것 같아. 그러면. 그쵸? 그래서 만나면은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다. 만나지 않으면은 0보다 작다 써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87쪽까지 없나요? 80초까지 있어. 80쪽까지 말해볼까? 543번이랑 43번, 44번이랑요. 44번, 그리고 546번이랑요. 48번도 이거. 43, 46, 40, 43, 44, 46, 48, 49, 40분 아니에요. 48까지 하고 52. 50번. 52번. 아, 50이 아니라 52번. 네. 오케이. 53은? 예. 괜찮아. 자, 543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고 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x랑 k 플러스 1 얘가 y는 k 곱하기 x 플러스 k와 적어도 한 점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를 구하래요. 자, 이제 그러면 쌤이 썼던 판별식을 반대 방향으로 써주면 되겠네. 우리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쓰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은 0 이상을 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바로 넘겨볼게.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식이 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kx 그러면 2k 더하기 3의 2k 빼기 3의 x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k 더하기 1인데 여기는 플러스 k제곱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k제곱 먼저 쓰고 빼기 k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천천히 해주면 돼요. 자, 요 놈이 판별식을 또 써줘야겠네. 그래서 판별식을 쓰고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판별식을 써주면은 2k-3의 제곱 빼기 4ac a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요 놈이 0 이상이 되도록 해래. 그럼 이거 전개해요. 4k제곱 빼기 4k제곱이니까 사라졌고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4k니까 마이너스 8k 9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3인가요? 그럼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먼저 보여주면 k는 뭐 이하가 나와요? 여기가 8k고 8로 나와주니까 그 8분의 13. 맞아요. 8분의 13 이하가 나와. 근데 우리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몇이라고 써야 돼? K는 1이라고 써야겠죠. 그렇지. 8분의 13은 1. 얼마니까. 하는 것들. 그지? 많이 했지? 44번. 요거는 이제 한번 빨리 가볼까? 우리가 접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을? 0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0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함수가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써봐야 돼.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한다를 먼저 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주면은 얘는 이쪽으로 올리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b니까 더하기 4 빼기 b는 0.
그러면 내가 판별식을 쓸 건데 2는 짝수니까 약분을 한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1 빼기 4 더하기 b는 0이 돼서 b는 3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얘도 접해야 돼요. 그럼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은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2x제곱 빼기 3x 빼기 4x 빼기 4x, 그 다음에 b 빼기 a 는 0. 그래서 얘도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은 얘 약분해주면 2니까 4 빼기 2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b 마이너스 a가 2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b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a는 3 빼기 2에서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 곱하기 3이어서 3이 되겠죠? 그래서 접한다는 거는 그냥 바로 b는 0 써주면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46, 8 볼게요. 자, 546번. 접하는 직선의 방식이니까 이번에 아예 접하도록 만들어야 돼. 사실 우리가 직선이 접하는 경우가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2차 함수와 접하는 직선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직선의 기울기 합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기울기 알아 몰라?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바로 미지수로 가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기울기는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몇이라고 두죠? 문자를? A 또는 나중에 가면 M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보통을 이제 M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는 보통 미지수 M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1차 함수를 표현을 해봅시다. y는 m, 자,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3,1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0을 만들어주는 친구를 써야 돼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서 0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플러스 3을 써주면 돼요. 그럼 얘 0 됐지? 근데 실제 y 값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뒤에 더하기 1이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쌤이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울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전개를 해서 mx 플러스 3m 더하기 1이 1차 함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제 얘가 누구랑 접해야 되는데? 요 놈이랑 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방정식을 써주면은 x제곱 그 다음에 mx에서 2x를 뺐어요. m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3m 더하기 1에서 3을 뺐어요. 3m 마이너스 2는 0이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 써주면 되겠죠. 그냥 판별식을 써주면은 m-2의 제곱 빼기 4ac니까 4 3m-2 요게 0이 돼야 되네. 그럼 이거 전개해서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16m 플러스 4 플러스 8 4 더하기 8이니까 12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자.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누구를 근으로 가지는 거였어? 내가 요 m을 미지수라고 가정했잖아. 그치? 이게 지금 두 직선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의 직선은 바로 m이 뭐 하나가 나오는 거고
다른 직선은 m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m1, m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야. 어차피 합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뭐라고 써주면 된다? 16이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답은 16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가정했을 때 그 기울기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면 걔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합을 구하시오. 두 합? 두 분의 합. 만약에 곱을 구하시오 했으면 몇이었겠어? 그치, 그냥 플러스 12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중상 문제야. 중상 문제.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48번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진짜 이제 상인데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대요. 그 직선은 뭘까요? 엄청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직선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직선의 방식을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은 이렇게 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y는 기울기는 m이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mx. 근데 이제 y의 절편도 몇인지 모르니까 lmn, 그렇지? n 다음에 n이죠. 이렇게 가정해주면 돼요. 그럼 똑같아. 내가 결국에는 얘네들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넘길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2a 빼기 mx 더하기, 자 저거 전개해 볼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n 넘어가니까 빼기 n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접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판별식은 0 써주면 돼요. 판별식을 써주면은 2a-m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이 친구들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을 생각해보니까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이거는 a에 대한 무슨 식으로 푸는 걸까? 항등식이에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 거야. 자,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푼다는 거는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a로만.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2차식인데 몇 a제곱? 4a제곱 빼기 4a제곱이니까 쌓여졌어. 그럼 몇 a가 있을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 4ma, 여기는 빼기 8a. 자, 마이너스 4ma도 있었고 빼기 8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묶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자, 이놈이 바로 a의 계수인 거야. 그리고 전개와서 남은 상수가 있겠지. 얘는 m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지금 이거 없앴잖아. 빼기 4 플러스 n 플러스 4n 빼기 3 이렇게. 이 친구가 0이 되래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항상. 그러면 쌤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쓴 숫자들이 다 뭐가 돼야 돼? 0. 그렇지. 0이 돼야 돼요. 자, 얘를 그래서 0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m은 몇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4, 4 더하기 4 빼기 4니까 얘는 0이 돼야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가정한 1차 함수는 뭐였을까 써보면 됩니다. y는 몇 x였어요? 마이너스 2x. 끝.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a 값에 관계없다는 말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풀면은 이거 또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진. 이거 알면은 이제 괜찮아요.
52번. 자, 552번을 보면은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a 이하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최대값은 대문자로 쓸게요. 2이고 최소값은 소문자로 쓸게요. b일 때 a-b를 구하래요.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먼저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뭐야? 지금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아래일까 위일까? 그렇죠. 그래서 위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그러면 x가 몇일 때 위에 있을까 정상일까 살펴봐야 되니까 꼭지점 나타내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만 4x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다음에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그럼 내가 지금 2의 제곱을 뺐잖아. 그럼 여긴 더해줘야 돼. 4를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빼기 1이 있었네요. 그래서 얘는 3이죠. x는 2일 때 최대값 몇을 가져? 3을 가져야지. 자, 그럼 우리가 뭔가 이상한 게 생겼어. 왜? 이 위로 블록의 이차함수는 x는 2일 때 3이라는 최대값을 실제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3이 아니라 몇이래요? 2래요. 그럼 쟤는 꼭지점을 포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돼. 맞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라고 했던 범위는 왼쪽에 있을 텐데 마이너스 1부터 어딘가 a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a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2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값 몇을 나온다는 거야? b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야 최대 최소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주면은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럼 a를 넣어서 2가 나오는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a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빼기 1은 2.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 0. 자, 이때 a가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a는 1 또는 3이 나오거든요. 1이 맞을까 3이 맞을까? 그림에서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긴 해요. 근데 그렇지. 왜? 꼭지점은 2잖아.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이었다. a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1, b는 그냥 대입해서 나온 값이겠죠. 마이너스 1 빼기 4 빼기 1은 b였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었다. 그러면 a에서 b를 빼라 했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원래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치가 좀 어려워. 얘가 꼭지점을 포함을 할까 안 할까를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쪽 넘어가서 88쪽만 볼까 일단? 88쪽 88쪽 55번이랑 60번 62번 55, 60, 62 555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제곱 빼기 두 개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뭔가 공통됐죠?
반복돼서 나오니까 우리는 뭐 하고 싶어? 치열. 그렇지. 치환하고 싶어.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치환하면은 항상 뭐가 생기냐면은 범위가 생깁니다.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x의 범위는 없죠. x의 범위는 없으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돼.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죠. 그치? 얘는 최소값이 몇이에요? 2죠. 최대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t의 범위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t는 어떨까?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없대. 그럼 항상 2보다 큰 거죠. 같아도 돼요? 돼요. 가능은 해요. 그래서 t는 2보다 크다를 써주면은 우리가 치환된 범위를 구한 거야. 잘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를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요거는 뭔데?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죠. 그럼 나는 요 놈의 최소값을 어디에서? t는 2 이상일 때만 구할 거야. 그러면 얘도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니까 t-1의 제곱 더하기 4로 표현이 될 텐데 아쉽게도 원래 t는 1에서 최소 4를 나와야겠죠? 근데 실제 t는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지 않는다면 언제 최소값을 가지겠어요? 그렇죠. 2에서. 즉 꼭지점하고 가장 가까울 때예요. t는 2에서. 그럼 그때 최소값은 몇일까? 여기다가 넣으면은 1제곱 더하기 4니까 5겠죠? 그래서 실제 최소값은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꼭지점하고 가까울 때 납니다. 반대로 꼭지점과 멀 때는 그 반대인 뭐 최대값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치환을 하면은 범위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놈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0번. 요놈도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YZ 문자가 3개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Z제곱 4XY 마이너스 4Y 플러스 2Z 더하기 9. 자, 요 경우는 우리가 가운데 항을 보고 완전 제곱식이 어떤 식으로 나왔길래 제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를 보고 나 4xy가 있는 완전 제곱식은 뭐였을까? 2x 플러스 y도 있고 반대로 x 플러스 2y도 있겠지. 그래서 제곱을 보니까 2x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x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너 x 플러스 2y의 제곱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x 제곱 4y 제곱 4xy 이렇게 내가 먼저 꺼내서 써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 4y가 있는 완전 제곱식은 내가 y 제곱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4y가 있으니까 상수함은 몇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플러스 4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놈은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될 테니까.
다음에 EZ도 Z제곱이랑 EZ랑 하면은 항상 몇 나올 것 같아? 1 나올 것 같죠? 그러면은 Z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됐죠? 그러면 내가 상수항은 몇이 남았어? 4 더하기 1 내가 5를 썼잖아. 5를 썼으니까 얘는 4. 그렇지 내가 4가 남아요. 플러스 4를 해야 돼 나중에. 근데 앞에서 쓴 이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의 완전 제곱식은 x, y가 실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몇 나와? 완전 제곱식의 최소값은 항상 몇이에요? 0이죠.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다 그냥? 그렇지. 4예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제곱식의 최소값은 0이다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숫자만 우리가 진짜 구하는 최소값이 되겠지. 문유시 2번.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식의 최대치수입니다. 2x 더하기 y는 8을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럴 때 x가 1, 2, 3, 4 이하라면 x, y의 최대치수는 몇일까요? x, y를 구해줘야 되네. 근데 우리가 y 값을 알 수 있어 없어? 지금 몰라요. 근데 x는 범위가 있으니까 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y 대신에 x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지? 얘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y는 8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y가 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뀝니다. x 곱하기 8 마이너스 2x 전개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였네.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지. 1, 2, 3, 4 이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8을 뺐으니까 그럼 내가 밑에다 써줘요. x는 2일 때 자, 꼭지점이니까 최대 또는 최소인데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 근데 지금 이 범위에서 가능해요? 1부터 4까지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최소값은 x가 1일까 4일까? 1, 4, 맞아. 왜? 우리가 꼭지점에서 가까울 때는 같은 거지만 멀 때 반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x는 4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럼 4는 어디다 집어넣냐? 4는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는 2의 제곱 4니까 또 0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도 구했습니다. 8하고 0이니까 답은 8. 여기는 꼭지점에서 멀 때 반대를 가지마. 자, 됐으면 89쪽. 음. 565번인데요. 다시 해봤는데 이상하게 나왔죠. 계산하기가 이상하게 나왔어. 65번. 68번. 63번도 있어요. 63번도? 63, 65, 68. 자, 그거 하면은 줄 것 같은데 아마. 자, 63, 65, 68 보고 쉬었다.
다 가릴게요. 63번 x 더하기 y 제곱이에요. 1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의 최소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무턱대고 x 대신에 1-y 제곱을 대입해주면은 그거를 제곱하라니까 4차식 나와요. 그럼 4차식의 최대치수는 우리가 아직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y 제곱 대신에 뭐라고 두는 게 좋겠어? 그렇지, 1-x라고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y 제곱을 1-x라 사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반대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나오니?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x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은 그냥 x-2의 제곱이네. 너무 쉽지? 근데 답은 0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언제 0을 가지죠? x는 2일 때, 그치, 최소 0을 가지죠? 자, 그런데 숨겨진 함정이 뭐였을까? 자, 여기에 쌤이 적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의 최소값은 항상 0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즉, 누구도 완전 제곱식이냐면은 y 제곱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y 제곱도 누군가의 제곱이죠? 그럼 y 제곱 항상 완전 제곱식의 최소값은 몇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1-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였지.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다는 거야? 1 이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였습니다. 그러니까 2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럼 x가 몇일 때는 가능하다는 거야? 1일 때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x는 1일 때 최소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1이고 y가 0이면 돼요. 그래서 답은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 이렇게 식이 아니라 뭔가 간단한 형태더라도 제곱이 붙어 있으면은 항상 0 이상이구나를 생각을 해서 범위를 잘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잘 안 보입니다. 자, 65번 이제 도형에서 활용을 해볼 건데,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타워에서 오를 때 x초 후 수면으로부터 이 선수의 높이는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고 한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식입니다. y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예요. 이때 뛰어오른지 1에서 2초까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를 구하래요. 자, 이거를 이제 문자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우리가 x는 시간이에요, 높이예요? x야지. 맞아요. 뛰어오른 지 몇 초라고 했으니까 x가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1에서 2초라는 거는 누구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였어? x. 그렇지.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높이죠. x를 구해야 돼, y를 구해야 돼? y를 구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높은 높이라고 했으니까 y의 최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써서 내가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5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x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써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해주면은 25분의 9 곱하기 5니까 5분의 9를 더해줘서 플러스 5분의 9 더하기 5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x가 몇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범위를 몇부터 몇 초 때까지라고 했어? 1, 2초 때까지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할 x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초니까 1초일 때예요, 2초일 때예요? 1초일 때죠. 그래서 x는 1일 때 계획해주면 되고 노란색에다가 하지 마시고 빨간색에다가 아니 파란색에다가 하면 됩니다. 원래.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5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m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58번도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에서 PQRS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크게 그려주고 한 변의 길이가 20짜리 P는 요만큼 R도 요만큼 그 다음에 Q는 요만큼 S도 요만큼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10초 동안 움직인다고 할게.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P랑 R은 여기 점을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얘도 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Q랑 S는요. 이쪽 방향으로 2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얘도 2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자, 이랬을 때 사각형 PQRS 넓이의 최대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미지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 10초일 때까지나 10초 때까지 10초까지. 그래서 미지수를 뭘로 가져갈 거냐면은 초를 x라고 둘 거예요. 초를. 그래서 우리가 x초 지났을 때 길이들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 거야. 그럼 어떤 게 되냐면 자, AP의 길이가 그럼 몇이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CR도 몇이 될까?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들은 이제 1x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이제 CQ랑 AS 있죠? 여기 CQ는 그럼 몇이 되겠어요? 이거는 몇 초 이만큼 간대. 근데 내가 x초 지났으면 그렇지 2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S도 몇이 되는 거예요? 2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사실 이 사각형 PQRS가 얘 길이 잘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구할 거냐면은 반대로 걔네들을 제외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보라색의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렇게 껴있는 이 삼각형은 똑같은 게 지금 두 개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해주면은 x 곱하기 2x 2분의 1이라는 게 두 배 있으니까 그냥 x 곱하기 2x 해주면 돼요. 그럼 2x 제곱 나오죠? 그럼 이번엔 보라색으로 하는 이 넓이 구해볼게요. 이 친구. 그럼 길이 구해줘야 돼. 자, 얘는 20에서 2x 뺀 거. 그지? 그 다음에 얘는 20에서 x를 뺀 거. 어차피 이거 둘이 곱해서 2배 할 거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삼각형 넓이도 20-x 곱하기 20-2x겠네요? 자, 이거 전개해주면 뭐가 나올까? 2x제곱
60 플러스 400이죠. 그러면 내가 2x제곱과 얘네들을 더한 친구가 4x제곱 마이너스 60x 더하기 400일 텐데 요 놈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내가 4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5x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5 제곱. 그럼 여기가 4분의 225인데 4 곱했으니까 225를 빼야 돼. 400에서 225 빼주면 몇이에요? 70. 그렇지. 그럼 우리 구했어. 10초 때까지니까 x가 2분의 15초도 가능해. 그래서 우리 노란색의 최소값은 175였죠? 그럼 반대로 이 안쪽에 있는 친구는 최대값이 몇일까요? 전체 넓이가 몇이었지? 400이었어요.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은 400 빼기 175여서 다시 한번 2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최대값을 구하는 걸 바꿔서 끝에 자르는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조금 생각해야 할 게 많은 문제입니다. 3이었죠? 3?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종 쉴 거예요. 아마 20분에 종 쉴 거고 10분 쉬었다가 30분부터 A, B 단계 유형 점검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C단계 실력 향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부 넘어갈게요. 이거는 세미랑 같이 할 거야. C단계는. 자, 10분 쉬었다가 올게요. 일 잘했어? 다음 A, B 단계 질문 더 받고요. 그 다음에 C 단계 풀고 기출부 해볼게요. 쪽에서 질문. 90점 질문. 오케이. 넘어가서 91쪽. 91쪽도 다 있어. 91쪽에 전부 다야? 90쪽이 어떤 거 있어? 91쪽에 몇 번 있어? 576번. 76번, 77번. 77, 79번, 80번. 79, 80. 오케이. 자, 76번 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x축에 접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4x 플러스 2와 만난다 라고 쓸게요. 좌우단면에서 만난다. 이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두 번 해주면 됩니다. x축은 는 0으로 그냥 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에 한별식은 0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짝수 한별식을 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x 플러스 2니까 얘랑 얘를 이제 넘겨주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2ax 빼기 4x니까 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b 빼기 2니까 요놈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요. a-2의 제곱 빼기 b-2는 0 이상이다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b 대신에 a제곱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b는 a제곱이므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자 여기가 그냥 a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a 제곱에서 a 제곱 뺐으니까 사라졌고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4a 넘어가서 4a가 6 이하면 a는 4분의 6 즉 2분의 3 이하였다. 그래서 정수 a의 최대 값은 a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두 번 써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복이다 느낌이 하면 됩니다. 577 이차함수가 1,0에서 한 직선에 접한대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얘가 1,0에서 직선과 접한다.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써봐야 돼요. 저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일단은 y는 기울기 m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x-1 그 다음에 넣어서 0이 되니까 더하기 0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얘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첫 번째 1차, 2차 함수와 이거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첫 번째 x제곱 그 다음에 ax 빼기 mx a 빼기 mx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 빼기 m을 넘기니까 b 더하기 m 근데 접한대. 그러니까 판별식도 a-m의 제곱 빼기 b 더하기 m 하는 것도 0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예요. 얘랑 얘 보시면은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다.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mx니까 m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넘기니까 플러스 3 빼기 m 얘도 접한다고 했으니 판별식을 또 쓰고요. 마이너스 쌤이 잘못 썼어요. 짝수 판별식이 아닌데 짝수 판별식으로 썼네요. 4ac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써서 0을 만들어주면은 m에 관한 방정식에서 요거 연두색에서 풀 수 있어요. m에 관한 방정식 m제곱 마이너스 8m인데 플러스 4m하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4 m의 값은 정해져 있었네요. m은 몇이었다? 2 이제 m은 2를 가지고 내가 a랑 b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요 식이 뭐가 나올까? a 제곱 마이너스 여기 2입니다. 4a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 요게 0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a제곱과 b제곱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요거예요. 얘가 몇을 지나야 돼요? 1,0을 지나야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0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니까 얘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b 대신에 뭘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만 이제 한꺼번에 바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아까 8 있었죠? 자 이걸 전개해보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a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4 플러스 4 빼기 8이에요. a제곱은 0이네요.
A는 몇이었어요? 0이었어요. 그럼 B는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1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어쨌건 얘가 어떤 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 저게 직선 가정 해가지고 접할 조건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579번. 자, 2차 함수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라고 썼고요. f-1을 구하래. 가 ab는 음의 정수. 나 1 이상 2 이하일 때 fx의 최대는 3. 최대가 3이라고 했고 AB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위로 블록일까 아래로 블록일까? 그렇지, 위로 블록이에요. 음의 정수니까. 그래서 얘는 저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이제 1부터 2까지인데 우리가 최대값이 3이 나오려면은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될까 좀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음수고요, 여기 음수인데 뭐부터 볼 거냐면은 축의 방정식이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볼게. 그럼 봐봐, 마이너스로 내가 묶어주면은 여기는 이제 x제곱 플러스 양수 x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 제곱식을 묶어주면은 x 플러스 양수를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예요. x는 음수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1부터 2 사이일 때 최대값이 몇이냐 물어봤을 때 1과 2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꼭지점 이후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점에서. 그래서 나는 F1이 최대값일까 F2가 최대값일까? 당연히 1이 최대값일 거야. 꼭지점에서 가장 가깝잖아. 그지? 봐봐, 얘 꼭지점 축의 방정식은 항상 음수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꼭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수가 몇이에요? 1이. 그래서 F1이 최대값이에요.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5점. 근데 그 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음의 정수 두 개 다 써야 돼. 그러니까 A도 몇이고 B도 몇일까? 둘 다 마이너스인 거야. 안 그러면은 얘가 3이 아니라 더 작은 숫자가 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F-1을 구하시오 했으니 F-2는 4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2 더하기 오니까 똑같이 몇이 나온다? 3이 나왔다. 답은 3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AB 단계 뒤로 갈수록 문제가 조건이 없어져요. 우리가 미지수를 가정하고 지금은 정수 조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오늘 80번. 얘도 이제 1, 2, 3, 4 이하 제한된 범위인데 치환도 하네. x제곱 마이너스 2x도 제곱하시고 빼기 6에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지 구해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생각을 해보고 치환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 치환하자. 가정하든지 치환하든지. 그럼 내가 바로 최대 최소를 써야 돼요. 이것이므로
x는 1에서 무슨 값을 가지고 최소 마이너스 1을 가지겠지. 가능하죠? 가능하네. 그럼 가장 이제 멀 때가 뭐예요? x는 4죠. 4에서 뭘 가질까? 최대값. 몇을 가질까? 어? 아, 4냐고? 아니에요. 여기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1은 8이죠. 그래서 요거의 범위는 지금 우리는 t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 2, 3, 8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치환된 식을 y는 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의 최대 최소를 제한된 범위에서 구할 거거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주면은 t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9를 빼줘야 되니까 빼기 5입니다. 그럼 이것이므로 t는 몇에서 3에서 최대야 최소야? 그렇죠. 최소 마이너스 5를 가질 거고 3 가능해요. 그리고 최대는 3에서 가장 먼 숫자가 마이너스 1일까 8일까? 8이죠. 그래서 t는 8에서 무슨 값이 아니다? 최대를 가지만. 그럼 최대가 몇일까? 8 집어넣으면은 5의 제곱 25 빼기 5는 20을 가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잘 계산해봐요. x가 몇일 때 최대값 20을 가질까? 최대값을 확인했어. 몇이었대? 20이었대. 그럼 이제 거꾸로 가자. x가 몇이길래 t는 8일까? 이거 지금 t죠? t가 언제 8 나왔어? x가 몇일 때? 그렇지. 그래서 a는 4였고 b는 20이었으니까 답은 24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x는 몇에서 t는 몇에서 요거 x인지 t인지 내가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28 쓰면은 보기에 딱 오답이 있지? 그럼 틀리는 거야. 다 했는데. 그죠? 그래서 치환할 때 범위 생긴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92쪽. 84번이랑 87번 두 개. 자, 두 개 보고 계산해 볼게요. 자, 584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r이라고 쓸게요. 높이 8인 원뿔이 있어요. 이때 원뿔의 밑면의 넓이 s는 1초에 파이씩 늘어나고 높이 h는 1초에 1씩 줄어들 때 원뿔 부피의 최대를 구해보래요. 자, 그래서 원뿔이 지금 막 변합니다. 원래 원뿔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반지름이 2였고요. 높이는 8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원뿔의 밑넓이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줄어든대요. 그럼 언제 부피가 최대가 될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x초 흘렀다고 가정을 하고 밑넓이가 몇이고 높이가 몇인지만 알면 되겠지. 그럼 원래 처음에 밑넓이는 몇이었을까? 처음 밑넓이 x는 몇 파이였을까요? 그렇죠. 4파이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x초 후 밑넓이는 어떻게 써야 돼요? 늘어났지. 1초 뒤에는 5파이.
2초 뒤에는 6파이. 그럼 x초 뒤에는 몇 파이? 그렇지. x 플러스 4파이. 자, 알고 있지만 하나 더 쓸게요. 처음 높이는 몇이었어요? 8이었죠. 그러면 x초 후 높이는 몇이 될까요? 1씩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8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아하, 그럼 우리가 이제 부피 구할 때는 이 노란색들을 곱하고 3분의 1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v는 이紅색을 써서 3분의 1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4파이. 그럼 3분의 파이는 어차피 최대치수 구할 때 관련이 없으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두 식만 전개해서 최대치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x 되고 8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32였어요. 그럼 이제 눈치챘을 겁니다. 이거의 최대치수만 구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로 구워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여기는 4를 뺐으니까 4를 더해주면은 36. 그치. 우리는 그 수를 3분의 파이랑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x는 2일 때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36이 아니라 몇 파이? 12. 그렇지. 12파이.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겠으면은 그림 그려서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원래 어려운 문제는 그림 그려서 풀면은 좀 더 간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 8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여기도 4, 저기도 4. 자, 내가 한 점을 잡아서 수산일반을 내렸습니다. 아래쪽은 q, 왼쪽은 r. 그랬을 때 생기는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 넓이를 s라고 하죠. s는 최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국 P의 좌표에 따라 사각형 OQPR의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P의 좌표를 내가 가정을 할 건데 얘네들은 여기 함수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X 쓰세요. X, Y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Y라고 쓰지 말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P의 좌표를 X,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OQ의 길이는 P의 X좌표랑 똑같은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러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맞을까? X 빼기 4가 맞을까? 높이 어차피 P는 몇 사분면이래? 1사분면. 그러면 양수야. 그럼 얘가 어차피 양수면은 높이도 몇이 될 거야? 그렇지. 양수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4 써주면 돼요. 그러면 넓이 S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이거 그냥 둘이 곱한 거잖아. 나는 이곳에 최대를 물어봤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4 더해서 이렇게 쓰면은 X는 2일 때 최대값 몇을 가진다? 4를 가진다. 그럼 답은 4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술형 문제여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뒤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함수 위에 있으면은 보통 함수 위에 있는 점을 가정합니다. 보통 함수 위의 점을 가정한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은 이제 걔네들이 2차 함수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함수에 있는 점을 가정해주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58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쌤이랑 같이 풀 거지만 절대값이 껴있는 방정식인데요. 2x제곱 빼기 2 절대값과 빼기 x 빼기 k는 0. 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지도록 하래요. 모든 k의 합을 구하라. 근데 우리가 절대값 저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가 어렵냐면은 방정식으로 놓고 풀기가 어려워. 그러면 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알려줄게. 왜 2차 함수 하다가 갑자기 이 방정식이 나왔을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방정식은 그럼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2차 함수와 누군가의 관계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한 함수가 이 절대값으로 껴진 2차 함수잖아. 그래서 내가 fx 하나를 절대값이 있는 2차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 -x k가 있죠? 이거 넘기면은 x 플러스 k지. 그게 gx인 거야. 그럼 노란색과 연두색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진다는 거는 얘가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러도록 하는 k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그림으로 찾아야 되니까 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노란색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노란색을 어떻게 그릴까요? 절대값이 없었어 봐. 그럼 그냥 얘는 2차 함수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그냥 2차 함수 그려주세요.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꼭지점이 0,-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x축과의 교점은 얘는 0이라 풀면은 x가 몇일 때 0이에요? 1일 때나 1일 때죠. 그렇죠. 이렇게 점 3개 찍어주면 돼. 그런데 여기 이제 불청객이 등장한 거야. 뭐라는? 절대값이라는. 내가 여기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그림 자체를 어떻게 바꿔달라는 소리일까? 우리가 생각해볼까? 우리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절대값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일까? 아니면 플러스 2일까? 그렇죠. 플러스 2예요. 그럼 내가 여기 0,-2가 실제로 0,-2가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예요. 0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어디로 나와야 돼? 여기 위로 나와야 돼. 그러면 0,-2가 아니라 한 요쯤에 있는 점도 한 얘가 y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도 절대값 안에 집어 넣으면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요만큼 다시 올라가서 그려줘야겠죠?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전부 다 올라가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빨. 절대값, 이게 절대값 그래프야. 이게 y는 fx 그래프예요. 신기하네. 그지?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아마 오늘 처음 봤을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흰색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 나온 흰색을 이제 없애주고 걔를 접어서 위로 올려주면은 됩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저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연두색은 이제 y는 x 플러스 k, 즉 기울기는 1인 친구거든요. 자, 기울기가 1인 친구가 어디 있을 수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기울기 1이지?
근데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노란색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교점이 3개가 될까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도 교점 몇 개예요? 아직 2개예요. 교점이 3개 생기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그치, 여기 있는 교점까지 가야 돼. 하나, 둘, 3개 지나게 하는. 그쵸? 아,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요. 3개 됐어. 어느 점을 지나야 돼요? 그렇지. 얘가 첫 번째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럼 K가 몇이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이랑 0. 그렇지. K는 1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바로 뭘까? 내가 여기 살짝 더 지나가면 이제 4점이거든? 근데 언제까지나 4점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언젠간 뭐가 될 것 같아? 오, 살짝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도 3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은 바깥쪽에서는 2점하고 만났지만 이 올라간 그래프와는 접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함수식을 내가 찾아내야 돼. 걔랑 접하는 K를 찾아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접해야 됩니다. 접함. 그러면 접하려면은 얘가 도대체 어떤 함수냐 식을 써야 돼. 우리가 노란색은 바깥에 있는 노란색은 원래는 흰색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EX제곱 마이너스 2였거든.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색은 여기 있는 친구를 접어 올린 친구잖아. 접어 올렸다는 것 자체는 바로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의 식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y는 2x제곱 마이너스였고 반대로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였던 거야. 완벽하게 대칭시킨 거지. 물에서, 수면에서 x축으로 그게 마이너스 곱한 겁니다. 그래서 걔가 누구랑 접해야 돼요? x 플러스 k랑 접하려면은 k가 몇이 돼야 될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로 넘겨서 2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되고요.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 써주면 되겠죠. 1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k 마이너스 2는 0. 전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k 마이너스 2는 8분의 1. 그죠? 그래서 k는 2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17이에요. 그래서 앞에 썼던 k는 1과 뒤에 썼던 k는 8분의 17을 합쳐서 답은 8분의 25가 나온다. 어휴, C단계니까 엄청 어렵네. 그치? 이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풀어? 그죠? 좀 너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C단계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우리가 사실 이걸 거의 첫 번째 교재라고 하거든요. 그럼 두 번째 교재 할 땐 이제 이런 게 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 쌤이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589번. 쟤는 어떨까? 호수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대요. A에서 포물선 모양의 물줄기가 수면에 떨어지는 지점을 B라고 하면은 A, B는 8이고 최고 높이는 16m예요. 분수로부터 1m만큼 떨어진 곳에서 쏘아올린 레이저가 이 물줄기와 접할 때 레이저가 물줄기와 만나는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래요. 자, 그냥 그림 그렸어요. 그림이 물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 길이는 8이고요. 요 길이는 16이에요. 됐죠? 자, 나는 여기에서 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저를 쏠 건데 접하도록 하래요. 접하도록. 그랬을 때 이 접점이
높이가 몇이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것을 2차 함수로 표현을 해봐야 돼. 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A라는 점도 없었어. 우리는 얘를 좌표 평면에 옮겨서 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좌표 평면을 만들 때는 항상 중심이 필요한데 원점을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 뭔가 가장 중심이 있잖아. 어디인가, 그치? 어디가 중심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점이 있네요. 이게 A고 여기 B예요. 그렇지. A와 B의 점 중간 대칭인 점이 항상 원점이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좌표 평면을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 주시면 돼요. 그러는 순간 내가 뭐가 나타나냐면은 AB까지의 거리가 8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대칭성이잖아.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절반 4는 오른쪽으로, 절반 4는 왼쪽으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 B의 좌표는 플러스 4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16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 꼭지점의 좌표는 0,16이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쓸 수 있겠지. 네, 2차 함수식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가장 빠른 방법은 또 뭐냐면 내가 x 절편,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죠?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4랑 4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수를 x-4랑 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요. 왜? 얘네 둘이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그런데 앞에 곱해주는 숫자가 몇인지는 모르겠어. 그걸 몰라. 그거를 0,16에서 대입을 해주시면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0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6K가 16이었네. 그러면 K가 그냥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럼 나 2차 함수 만들었어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이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노란색 1차 함수만 알면 되겠지? 자, 노란색 1차 함수는 A점으로부터 1m 떨어졌으니까 여기 길이가 1이고요. 여기 점의 좌표를 C라고 하면은 C의 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모르지만 내가 마이너스 5,0을 지난다는 건 아니까 이번에 y는 n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놓을 수는 있겠지. 그럼 이제 얘네 두 식 가지고 뭐 해주면 돼? 드디어 접한다. 즉 판별식은 몇이다? 0이다 이제 쓸 거야. 그러면 이제 m을 구할 수 있고 x를 구할 수 있어 y를 구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얘를 여기다 넘겨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mx. 자, 16 넘어가면은 5m 빼기 16. 요게 0이었어요. 그럼 판별식 d를 써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4 곱해야 돼. 20m 더하기 64는 0이에요. 그럼 m은 몇 또는 몇이 나올까? m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m은 4 또는 16이 나올 거예요. 4가 맞을까? 16이 맞을까? 4. 맞아요. 왜 4일까? 그러면 우리가 x를 구해봐. m이 4라면 노란색에서,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죠. 그럼 그게 0이 되는 x는 실제로 몇이에요? 그치, 중근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2. 근데 16일 때는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 그러면 얘는 x가 몇일 때 중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8일 때.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 8의 제곱. 그죠? 그럼 이거 둘 중 하나 중에서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였는데 X의 좌표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기는 거래.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치? 우리가 분수 아래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위쪽에서 생긴다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된다. 이걸 통해서 X는 마이너스 2고 M은 4이다를 알아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높이 Y를 구하시오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은 그래서 몇이니? 대입해주면 돼요. 몇이요? 12.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높이는 12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자, 590번.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함수 그려져 있는 게 더 좋아. 우리한테는. 그럼 내가 따로 안 그려도 되거든. 뭐 그렇대요. x제곱 빼기 3x 빼기 10이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0과 3,-10과 a, b를 꼭지점으로 한다고 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a랑 b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o고요. 여기가 b고요. 아니요. 여기가 b고요. 이거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일 것 같아요. 그냥 꼭지점이 아니라 그냥 어디 한 점이 10이에요. 어디 한 점이 10이에요. (2a) 빼기 4b의 값을 구하시오. C의 좌표는 a, b고요. 얘는 3,-10이고요. 얘는 y,0이에요. 이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었어요. 자,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C점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밑에 있으면 될까? 그지? 이거는 왜냐면 삼각형이 비스듬하게 생겼으니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식 말고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하려면은 C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한 요 사이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점과 이 점과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의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요? 뭔가 제일 높은 데 있어야 되겠지. 내가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고개를 이제 비스듬하게 봐봐. 그러면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 있을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에 있죠. 여기 높죠. 그치? 여기 있으면 돼. 우리가 그게 어떤 원리냐면은 바로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친구가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여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네 지금 노란색 선은 서로 평행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 접하는지만 알면 돼. 그게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는 내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머리 아프니까 할 수 없고 얘랑 어떻게 하면 된다고? 평행한 직선이 처음으로 어떨 때? 접할 때가 바로 C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AB의 기울기는 일단 몇이에요? 3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몰라. 기울기만 알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a, b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걔가 접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10을 쓸 수 있겠죠? 얘랑 얘가 접하는 거니까. 또 여기를 이제 다 넘겨.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해주면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로 묶어서 n 플러스 10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거 한 배씩 써주면은 1 플러스 4 곱하기 n 플러스 10은 0. 뭐 그냥 이거 바로 풀게요. 4의 n은 4n 더하기 40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1이었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좌표는 A, B점이잖아. 그래서 X점이 몇인데 여기다가 이거 넣으시면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이야. 그러면 걔는 누구에 대한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x-2분의 1에 대한 완전제곱식이었어요. 아, 따라서 x는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접점이구나. C점이 2분의 1 콤마면 되겠구나. 그러면 y점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4분의 1 빼기 2분의 3 빼기 10 4로 통분해서 그럼 빼기 4분의 5고 빼기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45. 그래서 숫자가 2a 빼기 4b를 하라는 거야. 분수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는 1이었고 여기는 플러스 45를 하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46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밑변 AB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접할 때가 최대겠구나. 그래서 접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이해하면은 엄청 잘하는 거야. 진짜 그래. 왜냐면은 고등학생 돼서도 네. 16분. 고등학생이 돼서도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이제 2차함수가 아니라 3차함수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접선이라는 것이 항상 등장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미적분을 하는 거 있는 거야. 2차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어렵죠. 자, 마지막 59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뭐 접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 이 참수가. 이게 어떤 스타일 문제냐면은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는 f2 플러스 x이다. 야,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나 0, 2, 3, 5 이하에서 fx의 최대값은 21, 최소값은 6이다.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접한다. 자, 여기에서 가의 정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왼쪽도 f이고 오른쪽도 f2야. 그러니까 항상 같죠. 근데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f1하고 f3도 같대요. 그럼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해봐. f1이랑 f3이 같다는 거는 x는 1에 대한 함수값, x는 3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야. 그리고 x에다 한 번 더 1을 넣어볼게. 한 번 더. 그러면 f0도 f4랑 같아요.
0의 함수값이랑 4의 함수값이랑 같아. 0하고 4는 같고 1하고 3은 같고 2는 원래 같고 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차 함수는 항상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대칭이죠. 대칭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함수값이 같아요? 대칭일 때 같죠. 대칭일 때 같죠. 그리고 여기는 2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가 뭐냐면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언제 배울 거냐면은 공통수학 2 도형의 이동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멀진 않아. 한두 달 뒤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x는 2 대칭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뭐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 자, 꼭지점 추계 방정식이 2인 2차 함수는 보통 어떻게 써요?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쓰죠. 그렇지, 여기가 p고 여기가 q였을 때 p가 2였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아. 0 이상 5 이하에서 최대값이 21이고 최소값이 -6이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얘가 아래로 볼록일 때랑 위로 볼록일 때의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x가 2일 때는 최대든 최소든 뭐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해보자.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x는 2일 때 최소를 가지겠죠. 그래서 f2를 대입을 해주면은 q 값이 최소값 -6이었다. 그럼 반대로 0 이상 5 이하에서는 최대값은 2에서 가장 먼 시점이니까 f 몇? 5에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9a 더하기 q가 21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q를 -6이라고 했으니까 a가 몇이 나와 실제로? 3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a 양수라고 가정했는데 맞죠? 그럼 얘는 맞다는 거야. 괜찮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아, 내가 이제 a가 3인 것까지 완성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랑 접하게 하는 q를 직접 구해주면 되겠죠. q는 내 -6이라고 했잖아. 그럼 실제로 이거 접하는지만 확인해주면 돼. 이제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 다에서 3 곱하기 x-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6은 -6x 플러스 3이 접해야 하므로 3 약분하고 우리가 정리해볼까요? 1, 2, 2, 1 x제곱 -4x 플러스 4 2x 더해주니까 x제곱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2니까 여기는 이겼고 여기는 1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 x는 몇이 나와요? 1. 그치? 중분 나오니까 이거 접하는 거 맞죠? 그럼 답은 이거였어요. fx가. 내가 이제 위로 블록인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f1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fx 다시 살려서 fx는 최종적으로 그럼 뭐였어? 3 x-2의 제곱 빼기 6이었거든. 그래서 x는 1 집어넣으면은 f1은 3 빼기 6이어서 -3이 나왔다. 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일 수도 있었다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때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떤 게 맞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겠지. 그래서 수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은 30문제 푸는데 100분이 걸려. 우리가 막 25문제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은 45분에 이렇게 푸는데 5문제 더 보는데 100분이야. 2배야.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언제 우리가 가르치냐면은 당연히 처음 2번째 배울 때 하지 않고요. 보통 3번째 할 때 좀 가르칩니다.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쌤이랑 같이 하면서 아 이게 그냥 어떤 느낌이구나. 그냥 쌤이 뭐 알려준 포인트들 있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다. 588번 내가 이거 풀어라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 이렇게 생겼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개수가 3개가 생길 때는 언제인가 내가 그림으로는 보일 수 있어. 얘는 식이 없었으니까 어디를 원점으로 두면 좋을까 생각을 한 다음에 식을 만들 수 있어. 나중에 얘는 고개 꺾었지. 그치? 언제 출제인지 알 수 있어. 얘는 어렵지. 어려운데 이거는 대칭인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내가 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구할 수 있어. 이거 어려워.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RT를 보거나 시험을 보거나 준비할 때는 사실 시단계는 그냥 너무 투머치한 느낌이고 우리는 A, B 단계까지만 제대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25분이어서 우리가 끝나는 시간은 35분이고 40분부터 클리닉을 볼 건데 클리닉은 이제 중3 1학기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틀린 거 고치고 질문 받고 할 건데 그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뭐 시간 남았으니까 일찍 쉬는 걸로 하고 일찍 쉬는 걸로 하고 왜냐면 기출부 어차피 집에 있잖아. 뽑아서도 오늘 그거 푸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숙제만 적자. 숙제. 자, 과제장 보시고 오늘은 3월 10일 기출 몇 쪽까지냐면은 2차 함수니까 31쪽까지네요. 자, 그러면 26쪽에서 31쪽까지 26에서 31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또 오니까 이틀 뒤에요. 그러니까 문제 숙제를 또 많이 내줄 수는 없어. 이틀 뒤에 보면은 40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책을 탁 뜯으면은 뒤에 기출국이 조그맣게 있어.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쉬고 40분에